자, 오늘 시장 한번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내일장 멘토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원업인베스트 이성호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한번 봐주시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선물 시장에서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월물 누적 순매도가 4만 1000계약 가까이 됐는데요. 역사적으로 4만 계약을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4만 계약을 가면은 선물 시장에 항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시장에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도 4천 계약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가 있었고요. 이 프로그램 매수로 이어지면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 매수 위주로 유입이 되면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중소형주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양상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주,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3,509억을 샀는데 그중에서 전기전자 IT 쪽을 1,950억 정도 사서 그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고, 기관은 529억 샀고요. 코스닥은 900선에 안착을 하는가 오전에는 싶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지금 890선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 났습니다. 바이오주가 오늘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요. 오전에는 전기차, 수소차 밀렸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거의 업종 구분 없이 대부분 다 매물이 출회되면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한테 좀 길을 완전히 뺏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팔고 기관이 42억을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코스피 혹은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성호 대표한테는 저희가 코스닥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코스닥 벤처펀드 효과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코스닥이 오늘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전까지 올랐던 게 코스닥 벤처펀드 때문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닥 벤처펀드가 4월 5일 판매 시작해서 16일 기준으로 설정액이 1조 1,500억 정도 됩니다. 공모가 2,487억, 사모가 8,664억, 거의 8대2 정도로 사모가 많은 상황인데요. 하루에 거의 1,000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운영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요. 이달 안에 설정액이 이 정도면 2조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BW나 CB 또는 신주에다가 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에다가 15%를 투자해야 되고, 또는 벤처라든가 벤처 지정 후에 7년이 벤처 해제된 이후에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의 종목들 35%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한 2조, 이달 말에 2조 되면은 35%만 7천억 정도 사야 된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근데 아직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게 되면은 돈은 계속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기준가 변동이 커서 어느 정도 좀 자금이 유입이 완료가 된 이후에나 매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5월 정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코스닥 선물을 매도해서 거의 이제 해치 포지션을, 그러니까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특별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 않는 그런 중립 포지션으로 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의 경우가 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코스닥 벤처펀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아까 5월 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수 시기는 5월 초에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돈들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사야 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분산돼서 의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펀드에서 작은 종목들을 산다고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적자가 난다든가 또는 어떤 실체 없이 너무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주식들, 특히 최근 4월 달에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런 주식들을 무작정 쫓아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펀더멘탈도 되는 종목일수록 좋고, 펀더멘탈이 안 되더라도 어떤 확실한 그 기대감의 근거가 확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살 텐데, 따라서 최근에 그 어떤 중소형주들 좀 어떤 작년 그리고 올해 1, 2, 3월 달까지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4월 달 들어서 움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것은 어떤 코스닥 벤처펀드에 의한 상승이다라기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또는 개인들이 혹시 이런 것도 사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관들의 매수를 미리 미리 짐작해서 들어오는 선취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 좀 안 좋다라거나 기대가 좀 허황된 기대에 의해서 오르는 것들은 기관이 아마 안 살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 장황 전략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뉴욕 증시 볼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크게 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1월 말부터는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뉴욕 증시 보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 뉴욕 증시 급락이 그렇게 없다면은 소폭 올라간다거나 또 떨어져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증시는 일단 오늘 코스닥 바이오주를 비롯해서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그게 지난번 떨어졌을 때는 네이처셀이라든가 또 차바이오 같은 종목별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투자 심리의 냉각에 의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또 투자 심리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한 바이오주 또는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우리 증시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은 들어왔습니다만은 좀 들쑥날쑥한 형국이죠. 그래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환매가 짧고 굉장히 빨리 돌고 있다.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순환매 쪽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순환매라면은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 좀 짧게 끊어서 이익을 보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 순환매 시장이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매일매일 변하는 그 주가의 움직임을 개인들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들은. 이번 실적 시즌을 바라보시면서 이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좀 비중을 늘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업종이 있으세요? 일단은 실적은 IT 업종이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위주로 투자를 하면 참 좋은데, 실적이 아닌 쪽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주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로 보이는데, 바이오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근간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너무 비중을 실어놓으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특히 오늘 같은 날 그걸 여실히 보여줬고요.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IT 주식들이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적절히 이쪽으로도 좀 실으셔서 IT 쪽에도 좀 어떤 미래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번 실적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업종은 IT 업종으로 꼽아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업인베스트 이성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의 상승, 코스닥 시장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그전까지는 아우들이 좀 갔다면 이제 형님들이 또 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니까요. 이 시장은 또 매일매일 변하게 됩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 가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전략 A 플러스 2부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